20에서 24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특정 산업에서 선발 기업이 후발 기업보다 기술력이나 마케팅 면에서의 훨씬 뛰어나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선발 기업이 산업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건 자연스러워 보인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어떠한 통신사가 새로 하나 들어올 거야. 너무 빡세고 힘들걸? 왜 지금 SK, KT, LG가 다 잡아먹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국제 경제 환경에서는 후발 기업이 선발 기업을 따라잡아 산업의 주도권이 선발 기업에서 후발 기업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종종 관찰이 된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뭐가 있다? 추격 사이클 이론이 있습니다. 추격 사이클 이론으로는 무엇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선발 기업에서 주도권이 후발 기업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추격 사이클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단락. 산업의 주도권 이동과 관련하여 기업에는 세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기회가 있대요. 첫 번째, 새로운 기술의 등장.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경우에 선발 기업과 후발 기업은 비교적 동등한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그 필름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후지 아니면은 코닥 이거 두 개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필름 카메라를 쓰지 않고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는 추세인 거야. 그러면 다른 기업이랑 코닥, 후지 얘네랑 동등한 선에 서 있는 셈인 거지. 선발 기업이 자신들의 기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미련을 버리지 못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주저할 때 후발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그러면 선발 기업보다 유리해질 수가 있지. 두 번째는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두 줄로 밑줄을 그을게요. 경기 순환 및 새로운 소비자층의 등장과 같은 변화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장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불황기에 일부 선발 기업은 적자로 인해 자원을 방출하기도 하는데 이때 후발 기업은 이러한 자원을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있던 사람들 잘라서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완전 기술자야. 그러면 후발 기업에서 그 사람들 스카우트 해가는 거지. 후발 기업은 또 불황기에는 기술 이전과 지식 획득이 쉬워지고 비용도 저렴해질 수가 있는데 이 역시 후발 기업에게는 이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규제 및 직접적인 지원입니다. 너네 완전 독점 시장인데 점유율 좀 낮춰야 되겠어. 아니면 이 산업이 진짜 돈 되는 산업이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요 사업 시작하실 분들 기본 기술만 있으면 지원해 드릴게요. 지원금 줄 수도 있지. 그럼 걔네들 완전 유리해지지 않을까? 선발기업과 후발기업의 비대칭적 환경이 조성이 될 때 여기에서는 후발기업에게 유리해질 때 선발기업은 시장에서 불리해집니다. 이때 비대칭적 환경의 의미가 정부가 산업의 진입 허가 및 보조금 등을 통해 선발기업을 자국 시장에서의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는 겁니다. 뭐야 우리 회사 처음 생길 때는 지원금 안 줬으면서 그런 상황. 후발 기업이 시장으로 진입하면서 생기는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세 번째 단락. 이러한 기회의 창과 관련돼서 산업의 주도권 이동은 정상 사이클, 중도 실패 사이클, 슈퍼 사이클 세 가지 종류의 추격 사이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추격 사이클은 몇 가지로 나눠놨어요? 세 가지로 나눠놨지. 근데 지금 밑줄 긋는 거 여기 얘네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을 거예요. 저도 이 지문 읽기 전에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최소한 설명해 줄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 첫 번째, 이 중에 정상 사이클은 정상 사이클. 다음엔 네 단계를 모두 경험하는 겁니다. 진입 단계. 자, 우리도 이 물건을 만들기로 했어. 국영기업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기업이 후발기업으로 나타날 때
보조금 등의 이점으로 선발기업에 비해 일정한 비용 우위를 누립니다. 두 번째, 점진적 추격 단계. 우리는 아직 애기 같은 회사이지만 점점 먼저 있던 회사를 따라잡을 거야. 이 단계에서 후발기업은 투자를 위한 이윤을 확보해서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갑니다. 투자를 위한 이윤의 확보는 선발기업보다 후발기업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투자는 후발기업이 더 많이 한대. 금액이 많은 게 아니야. 수익의 많은 비율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선발기업의 주주들은 투자를 위한 이윤의 확보보다 배당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후발기업의 주자들은 좋아. 어차피 내가 배에 딱 힘주고 요 돈 한 5년 묵혀두려고 한 거니까 나한테 배당금 안 줘도 돼. 투자해. 기술 개발해. 이렇게 상대적으로 반대의 경향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후발기업의 주주들은 무엇을 배당보다 투자를 위한 이윤의 확보, 이거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투자해. 그러나 점진적 추격 단계에 도달한 후발기업이 저부가가치 제품 생산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이동하지 못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중도 실패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단계에서의 3단계로 못 가는 거. 그럼 옆에다가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게요. 2에서 3단계로 가지 못하면 중도 실패 사이클. 네? 3단계는 추월 단계입니다. 추월 단계.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후발기업이 이제 앞서는 거지. 확보된 이윤을 새로운 기술과 같은 기회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채택해서 산업 주도권에 갑작스럽고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결과 선발기업은 후발기업에 밀려 추락합니다. 4단계는 추락 단계야. 그렇지. 영원한 기업은 없어요. 새롭게 리더가 된 후발기업이 새 기술 및 소비 패턴의 변화를 놓치면 이 단계에서 다른 도전자에게 밀려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3단계에서 선발기업을 추월한 후발기업이 기술, 시장, 규제 변화 등에 민첩하게 대응하면 주도권을 오래 유지하고 이것을 슈퍼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기업의 추격 사이클은 결국이라는 말 너무 사랑스러운 말 아니에요? 정리해 주겠다는 얘기니까 결국 기업의 추격 사이클은 기회의 창들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결과입니다. 기업이 어떠한 전략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추격 사이클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격 사이클 이론은 특정 요소에 대한 결정론, 너네 회사의 운명은 결정되었어가 아니라 외부적 요인과 주체적 요인을 모두 중시하는 겁니다. 기업이 활동할 때의 외부적 요인은 아까 뭘로 등장했었어요? 정부의 지원금 같은 거 있었죠. 주체적 요인으로는 뭐 있었어요? 긴밀하게 대처하느냐, 투자하느냐, 민첩하게 시장에 대응하느냐, 이런 거는 주체적 요인인 거지. 괜찮을까요? 자, 문제 푸는 요령 하나 알려드릴게요. 얘는 맨 끝에 있어서 어쩔 수 없었지만 기억 동그라미 있지. 기억 동그라미는 웬만하면 그 단락 읽고 바로 그거 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21번 건너뛰고 22번 먼저 풀러 가야 돼. 문맥상 기업과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뭐예요? 자, 정부에서 너희들 한번 해보라고 돈을 줬다. 기회를 줬다. 그리고 잘 나갈 때 투자해야 될 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1번의 답은 1번. 기업에 주어지는 기회와 이게 뭐예요? 외부적 요인이죠. 기업의 전략적인 선택, 이게 뭐예요? 주체적 요인이지. 이러한 것을 모두 고려한 겁니다. 22번의 답은 1번 확인될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20번 확인합시다. 이 글을 읽고 한 줄 평입니다. 어머, 주제를 고려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거. 뭐가 궁금한 분에게 설명해 줍니다. 무엇을 설명해 주나요? 산업의 주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고 혹은 넘어가지 않고 기업들 사이에서 주도권을 움켜쥐고 있는지 주도권을 다른 회사에 넘겨주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추격 사이클의 종류를 설명해 주면서 알려주고 있다. 20번의 답은 몇 번 할 거예요? 4번. 산업의 주도권 이동이 기업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한 분에게 추천합니다. 피처링 추격 사이클 이론. 사이클이 아니라 사이클이지. 추격 사이클 이론. 피처링. 데스카. 21번 문제는 뭐예요? 어머 세상에. 윗글에 살짝 밑줄 그어놓을까?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이거 결국에는 무슨 문제예요? OX 문제예요. 1번. 산업 진입 허가와 관련된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선발기업이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후발기업 할 때는 규제 안 하고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고 너네 일해. 이럴 수 있잖아. 그 전에는 너네 허가 받아야 돼. 비용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고 신고세 내고. 근데 뒤에는 무시를 해줄 수 있죠. 그러면 선발기업이 불리해지지. 1번 괜찮아. 새로운 기술은 선발기업과 후발기업이 비교적 동등한 출발점. 새로운 기술, 비교적 동등한 출발점. 괜찮아.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화 중 기술 이전과 지식 획득이 쉬워지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언제? 불황기일 때. 원래 있던 회사가 유지가 잘 안 될 때. 사람들 막 자르고 그러면. 국영기업은 후발기업으로 나타날 때 선발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으로 비용 우위를 누리기 어렵다. 이 말은 국영기업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디에 있었냐면 어디가 있냐. 네, 이렇게 체크해 놓을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 여기죠. 국영기업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기업이 후발기업으로 나타나면 보조금 등의 이점으로 선발기업에 비해 일정한 비용 우위를 누린다. 누가? 국영기업 혹은 민간기업. 그러니까 옆에서 이야기했던 국영기업은 보조금 비용 우위를 누리기 어려워요가 틀린 말이지. 둘 다 보조금 받으려면 받을 수 있으니까. 경기순환에 따른 불황기에는 선발기업이 적자로 인해 방출하는 자원을 후발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해집니다. 그렇지. 옛날엔 돈 있어도 확보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기술이나 인재를 확보하기 쉬워질 거니까. 답은 4번. 옆으로 넘어갈게요. 윗글을 참고하여 23, 24 두 물음에 답해주세요. A사는 B사보다 휴대전화 산업에 먼저 진입하여 산업을 선도했습니다. 그러면 자, A 누구예요? 어떤 기업이야? 선발기업이지. 잘 나가는 선발기업. B는요, 후발주자죠. A사는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의 향상을 원하는 청년층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을 채택하지 않았어. 아, 옆에다가 써놓을까요? 얘네들 앞으로 추락할 듯. A사는 시장 점유율 하락을 겪게 되었고 이후에는 휴대전화 산업을 선도할 수 없게 되었다. B사는 개인이 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보조금으로 성장을 했고 선발기업보다 유리했지. 이 과정에서의 얻은 이윤의 상당 부분을 주주들의 협조로 배당금 대신 투자를 위해 확보를 했다. 옆에다가 또 써놓을까요? 왠지 잘 나갈 듯.
부가가치가 높은 휴대전화를 생산하게 되었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향상시킨 신기술을 채택해서 휴대전화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올라섰다. 오, 역전. 그러나 휴대전화 게임의 그래픽 기능 향상을 원하는 청소년층의 등장에 민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을 채택하지 않아서 매출의 감소를 경험했다. 왠지 또 옆에다가 써놓을까요? 얘네들도 잘 나가다 추락할 듯. C사는 B사보다 나중에 휴대전화 산업에 진입했다. 그러면 이미 이 정도 되면 B는 이제는 선발기업이고 C사는 나중에 이야기 들어온 후발기업이에요. 이제는 아까는 B가 후발이었는데 지금은 B회사가 선발이야. C회사는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던 C회사 B와 달리 그래픽 기능 향상을 가능하게 한 신기술을 채택해서 잘 나갈 듯 시장 점유율을 대폭 증가시켰다. 밑에 사이클 볼게요. B사 중심의 추격 사이클. B사는요. 일단 여기 잠깐 칠판 볼게요. A사가 선발기업이라서 엄청 잘 나가고 있었지. 여기에서부터 추락하기 시작했죠. 뭐 했을까? 아까 나와 있었던 거. 누구? 첫 번째에 나왔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 향상 안에서 이렇게 추락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B사는 투자를 해서 카메라,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역전을 해서 시장을 주도해 나갔지. 근데 여기에서 다시 내려오면서 어떻게 C한테 역전당하죠. 왜 그랬을까? C는 게임 그래픽에 투자를 했고 B는 요구하는 게임 그래픽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을까요? B가 만약에 바짝 긴장하고 떨어질 때쯤 그래픽 향상에 힘을 썼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었을 거예요. C사가 따라잡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멈추지 말아요. 이런 상황이겠지. 1번 윗글의 상황과 B의 중심 추격 사이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가에서는 저는 요거 띄워놓고 읽을게요. 가에서는 B사는 A사보다 시장 점유율이 낮지만 그렇지. 가에서는 A는 이만큼인데 B니까 요만큼. B는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정부가 조성하는 비대칭적 환경, 무엇? 정부 보조금 덕분에 비용 우위를 누렸을 것이다. 그렇지. 정부에서 돈 주는 거 썼으니까. 1번 괜찮아. 2번 가에서보다 나에서는 B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 가보다 그렇지. 나에서 B의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죠? B사의 주주들이 배당보다 투자를 이용한 이윤 확보를 선호했습니다. 그렇지. 우리 배당 안 줘도 돼. 투자해. 괜찮아. 3번 나에서부터 A사의 시장, 나에서의 A사의 시장 점유율 어떻게 떨어지고 있죠. 라에서 B회사의 시장 점유율, 라 지역에서의 B회사 어떻게 줄어들고 있지. 나에서는 A가 줄어들고 라에서는 B가 줄어들고 있죠. 왜 그랬을까? 새로운 기회의 창에 대한 A와 B,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투자하지 않아서, 기술 개발하지 않아서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3번 괜찮아. 4번 나와 다 사이면 어디예요? 요만큼이네. 어디 있어? 요만큼. 여기죠. 여기. 요만큼. 나와 다 사이에서 A와 B의 시장 점유율의 우위가 바뀌었어. 그렇죠. B가 더 높아졌지. 라 이후에는 어디? 여기. B가 C한테 지기 시작했죠? B 회사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B 회사의 선택 여부가 영향을 주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고, 여기에서 추락할 때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4번 맞는 얘기. 답은 5번이겠죠. 다와 라사
다와 라 사이에서, 다와 라 사이면은 어디예요? 여기네, 여기. 요만큼. 다와 라 사이, 요만큼. 여기에서 A 사의 시장 점유율과 달리 B사와 C사의 시장 점유율은 증가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A가 새로운 도전자다? 아니요. 망해가는 선도 기업인 거지. 점유율이 낮다고 무조건 새로운 도전자는 아니죠. 도전자일 수는 있어. 근데 새롭지 않아. 괜찮을까? 그래서 틀린 이야기는 23번에 5번.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멍청한 회사였었던 거지. 새롭지도 않죠. 다음. 오냐, 그려. 윗글과 상황을 바탕으로 보기의 학습을 합시다. 가장 반응으로 적절한 것. B사를 중심으로 A와 B에 의해 벌어질 수 있는 것. A. 부가가치 높은 카메라. B. 그래픽 개선된 휴대폰.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추격 사이클. 만약 B가 새로운 기능이 담겨져 있는 부가 기능 휴대폰을 생산하지 못했다면 정상적으로 올라가기도 전에 추락했었을 거예요. 정상 사이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겠지. A를 생산하지 못했다면 슈퍼 사이클은 잘 되다가 또 잘 되는 건데 A를 생산하지 못했다면 처음에 잘 될 일이 없지. 2번 탈락. B사가 A를 생산했고 야호! 잘 나가. B에 민첩하게 대응했다면 또 잘 나가. 그러면 슈퍼 사이클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맞는 얘기죠. B가 A를 생산했어. 잘 나가. B에서도 민첩하게 대응해서 또 잘 나가. 그러면 중도 실패 사이클? 아니, 슈퍼 사이클이겠지. 잘 나가다 또 잘 나가는 거니까. 만약에 B가 A를 생산하지 못했고 탈락. B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면 계속 망해갈 겁니다. 정상 사이클을 경험할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괜찮을까? 네.